마감 전화 팬다운 윤정식 대리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양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거래소 대형주 주도로 해서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인데요. 또 코스닥은 장중에 또 마이너스도 갔다가 다시 또 플러스 돌아섰습니다만 상대적인 탄력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? 네,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거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해서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일 양매도입니다.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규모 자체는 3,400억 정도가 되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요.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1830은 작년 저점이었고 이제는 PBR 1배 미만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거의 공포의 끝자락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밸류에이션 매력뿐만이 아니라 빅스 지수도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빅스의 하락에 대한 무게가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금일 거래소에서 1,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라면 2시 넘어갔을 때는 2,0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. 오늘 상승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컴투스, NC소프트 주셨는데요. 먼저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. 유가 반등 나와 있고요. 오늘 일부 섹터 내 화학 정유 섹터 내 일부 종목 밀립니다만 대체로 S오일이나 이노베이션 정유주들은 상승세 이어지는데요. 오늘 13만 6,50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. 좀 추가로 더 올라간다고 보십니까? 주도 섹터라는 쪽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최근에 거래소가 약세일 때도 주도를 하던 가장 중심적인 섹터, 정유 섹터, 그러니까 화학 말고 정유만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게임주,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이 세 섹터가 이 시장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. 하락이 깊지 않았고 상승할 땐 더 세게 상승을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거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정유 같은 경우는 유가의 하락은 멈췄고요.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정유 섹터 긍정적이고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재고의 자산에 대한 평가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다. 다만 SK이노베이션 한 가지 좀 부담 요인이라면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량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연기금과 보험 중심으로 한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세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자 그리고 컴투스 보겠습니다. 오늘 컴투스가 들어있는 코스닥의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장중에 거의 8% 급등도 나왔었고요. 컴투스 자체로도 올해 20% 넘는 강한 흐름세들 나와 있습니다. 실적에 대한 기대감, 또 신작 기대감 반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신작 기대감 가장 좀 세게 반영을 했습니다. 컴투스 같은 경우는 서머너 조어 이후에 물음표가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컴투스의 하락을 좀 이끌었었는데요. 이번에는 우선 반응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컴투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주가적으로 작용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도 섹터에 대한 시장의 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 섹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를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투신 중심으로 그리고 투기과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 수급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정고 좀 어렵지 않게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. 그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앞으로 좀 주도 섹터를 파악하는데 이제는 게임 섹터도 제약 바이오 외에 게임 섹터까지도 좀 같이 넣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NC소프트 역시 같은 게임주입니다만 신작 기대감도 있겠고요. 수급적으로 최대주주 국민연금으로 변경이 됐다는 공시 나오게 되면서는 시장과 완전 역으로 갔습니다. 지수 빠질 때 NC소프트는 오히려 한 10% 정도 올라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. 오늘도 한 2%가량 시장 대비로 시장과 유사한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종목들 좀 더 오른다고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앤 소울, 북미와 유럽 서비스가 조금 삐걱거린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작년부터 이유는 같습니다. 지적재산권과 기반의 게임에 주목을 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, 리니지 온 모바일, 아이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보이자라는 내용들이 작년부터 사실은
그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.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과 모바일 양쪽에서 금년에는 다양한 신작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컴투스와 마찬가지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조금 높게 대체적으로 좀 증권사에서 반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시장이 약해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시장과는 좀 다르게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기관의 수급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NC소프트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, 다음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. 자,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그리고 롯데케미칼 주셨습니다. 이 종목군들을 보니까 뭐 참 시장이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일단 뭐 한미약품 한 1.6% 밀려 있습니다. 사이언스도 그렇고요. 일단 뭐 강했었던 제약주가 오늘은 좀 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한미약품의 흐름 보시면 71만 2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좀 단기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? 네, 사실은 주도 섹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한미약품을 이번 주에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. 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.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제약바이오주 등의 이 대표적인 강함을 이끌었던 대장이 또 한미약품인데요. 금일 같은 경우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은 11월부터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80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이제 70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져 있고 61선에 간신히 좀 걸쳐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. 이 주도 섹터에 무너지는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부분들,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사실 잘 버텨주면은 이제는 뭐 주도 섹터가 살아있다라고 시장을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한미약품 중심으로 제약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61선 정도에서 뭐 타고 간다면은 무너지는 게 아닌 잘 버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미약품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번에는 그 다음에 주도 섹터가 살아있으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 다음 주도 섹터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정유주들 같은 이런 주도 섹터가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제약주고요. 코스닥도 보면 셀트리온이 오늘 뭐 하락을 좀 주도합니다. 장중에 거의 5% 넘는 약세, 거의 6%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시황 흐름 연결되면서 한 2% 바닥권에서는 올라 있습니다. 근데 창구 보니까 뭐 메릴린치 쪽으로 한 20만 주 정도 또 팔자 나오고 있고요. 저쪽 창구는 매수 때도 많이 이용됐던 쪽이라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. 어쨌든 오늘 뭐 연간으로 한 40% 이상 급등 나왔다가 4% 조정이니까 뭐 크게 밀린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어떤 일간 기준으로는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셀트리온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? 네, 사실 셀트리온 몰랐던 이유들은 뭐 다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.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올랐던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뭐 특정 창구들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, 그리고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 그리고 투신 중심으로 한 기관들 이쪽 매도 물량이 주가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4%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. 하지만 코스닥이 0.3%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코스닥도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는 좀 약하게 오를지 몰라도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본다면 코스닥도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괜찮은 편이다,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거래소의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. 오늘 한 1.98% 정도 하락권인데요. 자,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네, 사실은 이 정유화학 쪽으로 수급을 뭐 장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이쪽으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느냐를 보고 그 섹터의 시장 장중에 강한지 약한지를 좀 판단할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.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정유화학 섹터에 들어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유주들은 좋고 화학주들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. 이 화학주들 쪽에서도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있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그리고 주가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금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유 가격에 있어서의 화학주들을 최근 들어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판단하시기가 좀 수월한 정유주들 쪽으로 화학주들보다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컨센서스의 하향이 좀 멈출 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, 오늘은 대형주 주도로 좋습니다. 지금 증권사도 그렇고요. 거래소 프로그램도 외국인이 선물 4,000개 넘게 사들어오면서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쏠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당분간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? 네, 그
주도 업종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.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대형주가 좋아서가 간다기보다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프로그램이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연히 수급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장에 오르고 떨어짐은 주도 업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잘 갔던 정유 그리고 게임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주도 업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주도 업종이 살아있을 때는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주도 업종 3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면 시장이 무너지기보다는 그때는 밸류에이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저가 매수 전략도 상당히 좀 양호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마감전화 팬다우 윤정식 대리였습니다.